항구에 다다르니 넓고 깊은 바닷물은 하늘에 닿은 듯한데 옥년이 가는 곳은 저 길이라. 옥년이가 그 물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오냐 반갑다. 오던 길로 도로 가는구나. 일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은 우리 집에서 혼자 당한 듯이 내 부모는 죽은 것도 모르고 내 몸에는 총을 맞아 죽게 된 것을 정상군의 손에 목숨이 도로 살아나서 어용선을 타고 저 바다로 건너왔구나. 오기는 물 위의 길로 왔거니와 가기는 물속 길로 가리로다. 내 몸이 저 물에 빠지거든 이 물에서 썩지 말고 물결 바람결에 몸이 둥둥 떠서 신호마간 지나가서 대마도 앞으로 조선 해협 바라보며 삿같이 빨리 가서 진남포로 들어가서 대동강 하류에서 역류하여 올라가면 평양 북문 볼 것이니 이 몸이 썩더라도 대동강에서 썩고 지고 물아 부탁하자. 나는 너를 쫓아간다. 하는 소리에 바닷물은 대답하는 듯이 물소리가 솟아쳐서 천하가 다 물소리 속에 있는 것 같은지라. 옥년이가 정신이 아득하여 푹 고꾸라졌다. 서럽고 온통한 맺힌 마음에 기색을 하였다가 그 기운이 조금 돌면서 그대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더라. 뒤에서 옥년아 옥년아 부르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옥년의 마음에는 옥년의 어머니라. 이에 죽지 말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대답하려고 말을 냅두려 한즉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여 애를 쓰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옥년이가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보니 하늘의 별은 총총하고 물소리는 그윽한지라. 기색을 하였던지 잠이 들었던지 정신이 황홀하다. 옥년이가 다시 생각하되 내가 오늘 밤에 꿈을 2번이나 꾸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죽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가 의심이 나서 마음을 진정하여 고쳐 생각한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 평생에 내 얼굴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이 감동되고 귀신이 돌아보아 내 꿈에 현몽하니 내가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이니라. 고생이 되더라도 참는 것이 옳은 일이요 근심이 있더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 오냐 7살부터 지금까지 고생으로 살았으니 죽지 말고 살았다가 부모의 얼굴이나 한번 다시 보고 죽으리라. 하고 돌아서서 대판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때는 날이 새려 하는 때라. 걸음을 바삐 걸어 정상군의 집 앞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은즉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아씨, 아씨, 작은 아씨가 어디 갔습니까? 무엇이냐? 나는 한참에 자고 이제야 깼네. 옥년이가 어디로 가? 뒷간에 갔는지 한번 불러보게. 내가 지금 뒷간에 다녀오는 길이옵시다. 안으로 걸었던 대문이 열려 있으니 밖으로 나간 것이옵시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도로 돌쳐서서 갈 곳이 없는지라.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1번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드는지라. 옥년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20전이 있는지라. 옥년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자목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1번 기차를 타니 3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년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조선말로 혼자 중얼중얼 하는 말이 웬 계집아이가 남의 앞에 서 있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돌아다 보니 나이 17, 8세 되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 있고 눈은 만판 정신기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지라. 옥년이가 돌아다 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히 놀겠지. 여기서는 저런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이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에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으나 옥년의 귀에는 알아들 뿐만 아니라 대판 온 지 몇 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 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옥년이도 혼자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이로 보았더니 조선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예,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이요. 그러면 몇 살에 와서 몇 해가 되었느냐? 7살에 와서 지금 11살이 되었소. 와서 무엇하였느냐? 심상서학교에서 공부하고 어제가 졸업식 하던 날이요.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제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려 하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미국을 가면 글자 한자 모르고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어찌 고생을 하는지. 너는 일본에 온 지가 4, 5년이 되었다 하니 이제는 고생을 다 면하였겠구나. 어린아이가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갸륵한 노릇이다. 당초에 여기 올 때 공부할 마음으로 왔으면 칭찬을 들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겠으나 운수 불행하여 고생길로 여기까지 왔으니 칭찬을 들어도 하면서 목이 메는 소리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고개를 살짝 수그린다. 서생이 물끄러미 보고 서로 아무 말이 없는데 정거장 호각한 소리에 기차 화통에서 흑운 같은 연기를 훅훅 내뿜으면서 기차가 달아난다. 옥년의 마음에 자목 정거장에 가면 내려야 할 터인데 어떠한 집에 가서 어떠한 고생을 할지 앞의 길이 망연한지라. 옥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지경이면 자목 가는 동안이 대단히 더딘 듯 하려마는 기차표대로 자목 외에는 더 갈 수 없는 고로 싫어도 내릴 곳이라. 형세 좋게 달아나는 기차의 서슬은 오늘 해전에 오늘 밑까지 갈 듯한데 자목정거장이 멀지 아니하다. 예,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서서 가면 다리가 아파 가겠느냐? 자목까지 가서 내릴 터이요. 자목에는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자목은 왜 가느냐? 옥년이가 수건으로 눈을 씻고 대답을 아니하는데 서생이 말을 더 묻고 싶으나 곁에 사람들이 옥년이와 서생을 유심히 보는지라 서생이 새로이 시치미를 떼고 창 밖으로 머리를 두르고 먼 산을 바라보나 정신은 옥년의 눈물 나는 눈에만 있더라. 빠르던 기차가 차차 천천히 가다가 딱 멈추면서 반동되어 뒤로 물러나니 서 있던 옥년이가 넘어지며 손으로 서생의 다리를 붙잡았다. 공교롭게도 서생 다리에 신경맥을 짚은지라. 그때 서생은 창 밖만 보고 앉았다가 입을 딱 벌리면서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옥년이가 무심중에 일본말로 실례라 하나 그 서생은 일본말을 모르는 고로 알아듣지 못하나 외양으로 가엾어 하는 줄로 알고 그 대답은 없이 좋은 얼굴빛으로 딴 말을 한다. 네 오는 곳이 이 정거장이냐? 하던 차에 장거수가 돌아다니면서 자목자목 자목자목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여니 옥년이는 어린 몸에 일본 풍속에 젖은 아이라 서생에게 향하여 허리를 굽히며 또 일본말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기차에서 내려가니 구름같이 내려가는 행인 중에 남학신 소리뿐이라. 서생은 정신이 얼떨떨한데 옥년이 가는 모양을 보고자 하여 창밖으로 내다보니 사람에 섞이어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서생이 가방을 들고 옥년이를 쫓아나가다가 정거장 나가는 어귀에서 만난지라. 옥년이가 이상히 보면서 말없이 나가니 서생도 또한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가더라. 옥년이가 정거장 밖으로 나가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벌어먹기에 눈에 돈독이 앉은 인력거꾸는 옥년의 뒤를 따라가며 인력거를 타라 하니 돈 없고 갈 거 모르는 옥년이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서 있다. 예, 내가 네게 청할 일이 있다. 나는 일본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라 네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 주막으로 잠깐 들어갔으면 좋겠으니 네 생각에 어떠하냐? 그러면 저기 여인숙이 있으니 잠깐 들어가서 할 말을 하시오. 하면서 앞서가니 자목에 처음 오기는 서생이나 옥년이나 일반이건만은 옥년이는 자목에 몇 번이나 와서 본 사람과 같이 익달한 모습으로 여인숙으로 들어가더라. 여인숙 하인이 3층 집 제일 높은 방으로 인도하고 내려가니 서생은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정신이 황홀하여 옥년이 만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예, 내가 여기만 와도 이렇게 답답하니 미국에 가면 오죽하겠느냐. 너는 타국에 와서 오래 있었으니 별 물정 다 알겠구나. 우선 네게 좀 배울 것도 많거니와 말리 타국에서 뜻밖의 만났으니 서로 있는 곳이나 알고 헤어지자. 나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도 모르게 미국에 갈 차로 나섰더니 불과 여기로 와서 이렇듯 답답한 생각만 나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는 심상한 고국 사람을 만난 것 같지 아니하고 친부모나 친형제나 만난 것 같다. 모란봉 아래서 발을 구르고 울던 일부터 대판 항구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던 날까지 낱낱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나 하고 있다가 너의 부모 소식을 듣거든 너 먼저 고국으로 가게 해주마. 아이 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우리들이 나라의 백성 되었다가 공부도 못하고 야만을 면치 못하면 살아서 쓸데있느냐? 너는 일청 전쟁을 너 혼자 당한 듯이 알고 있나 본데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당하지 아니한 일이냐? 제 곳에 안이 나고 제 눈에 못 보았다고 태평성세로 아는 사람들은 밥벌레라. 사람이 밥벌레가 되어 세상을 모르고 지내면 몇 해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일천 정쟁 같은 난리를 또 당할 것이라. 하루바삐 공부하여 우리나라의 부인교육은 네가 맡아 문명길을 열어주어라. 하는 소리에 옥년의 첩첩한 근심이 씻은 듯이 다 없어졌는지라. 그 길로 횡빈까지 가서 배를 타니 태평양 넓은 물에 마름같이 떠서 화살같이 밤낮 없이 달아나는 화륜선이 3주일 만에 상황에 이르러 닻을 주니 이곳부터 미국이라. 조선에서 낮이 되면 미국에는 밤이 되고 미국에서 밤이 되면 조선에서는 낮이 되어 주야가 상반되는 별천지라. 산도 설고 물도 설고 사람도 처음 보는 인물이라. 키 크고 코 높고 노랑머리 흰 살빛에 그 사람들이 도덕심이 배가 툭 처지도록 들었더라도 옥년의 눈에는 무섭게만 보인다. 서생과 옥년이가 육지에 내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공론이 부산하다. 얘 옥년아, 네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조금도 모르느냐? 한마디도? 아유, 그러면 참 딱한 일이로구나. 어디인지 물어볼 수가 없구나. 4, 5층 되는 높은 집은 구름 속 하늘 밑에 닿은 듯한데 물 끓듯 하는 사람들이 돌아들고 돌아나는 모양은 주막집 같은 것도 많이 보이나 언어를 통치 못하는 고로 어린 서생들이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여 옥년이가 지향 없이 사람을 대하여 일어로 무슨 말을 물으니 서생의 마음에는 옥년이가 영어를 조금 알면서 겸사로 모른다 한 줄로 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바싹 들어서서 듣는다. 옥년의 키로 둘을 폭에 세워도 치어달 볼 듯한 키 큰 부인이 얼굴에는 새고물 같은 것을 쓰고 무밑동같이 깨끗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지나가다가 옥년의 말하는 소리 듣고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서생과 옥년의 귀에는 바바바바 하는 소리 같고 말하는 소리 같지는 아니한지라. 그 부인이 뒤에 프로코트 입은 남자를 돌아보면서 또 바바바바 하니 그 남자는 천국말을 하는 양이니라. 천국말로 무슨 말을 하는데 서생과 옥년의 귀에는 또바 하는 소리 같고 말소리 같지 아니하다. 서생은 옥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은 줄로 알고 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남자의 말도 못 알아들었느냐? 그렇게 곤란하던 차에 청나라 노동자 한 패가 지나거늘 서생이 쫓아가서 필담하기를 청하니 그 노동자 중에는 한 문자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그 손을 다시 들어 회회 내젓는 모양이 무식하여 글자를 못 알아본다 하는 눈치다. 그때 마침 어떠한 청년이 햇빛에 윤이 잘잘 흐르고 비단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풍우같이 달려가는데 서생이 그 청인을 가리키며 옥년이더러 하는 말이 저러한 청인은 무식할 리가 만무하다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마차 탄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참외고 달아나는 말은 그 소리를 듣고 안에 듣고 가네 내 굽을 모아 달아나는데 서생의 소리가 다시 마차에 들릴 수 없는지라. 마차 탄 정인이 차보더러 마차를 멈추려 하더니 선뜻 뛰어내려와서 서생의 앞으로 향하여 오니 서생이 연필을 가지고 무엇을 쓰려 하는데 청인이 옥년이 옷을 보고 일복이라 일본 사람으로 알고 옥년에게 향하여 일본말로 말을 물으니 옥년이가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청인 앞으로 와서 말대답을 하는데 서생은 연필을 멈추고 섰더라. 원래 그 청인은 일본에 잠시 유람한 사람이라 일본말을 한두 마디 알아들을 수 있으나 장황한 수작은 못하는지라. 옥년이가 첩첩한 말이 나올수록 그 청인의 귀에는 점점 알아들을 수 없고 다만 조선 사람이라 하는 소리만 알아들은지라. 청인이 다시 서생을 향하여 필담으로 대강 사정을 듣고 명함 한 장을 내더니 어떠한 청인에게 부탁하는 말 몇 마디를 써서 주는데 그 명함을 본즉 청국개혁당의 유명한 강유이라. 그 명함을 전할 곳은 이로도 잘하는 청년인데 단연 상황에 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의 주선으로 서생과 옥년이가 미국 화성돈에 가서 청나라 학도들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옥년이가 미국 화성돈에 5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년이가 고등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년의 이름과 옥년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 중에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자말로 중얼중얼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소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10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년이라. 일청 전쟁 났을 때에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는 말은 옥년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7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상소 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 한 간단한 말이라. 김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지론할 수 없으나 옥년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7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도 없는지라. 김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에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 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씨가 옥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년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아하면서 옥년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년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보더니 옥년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년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 앉으니 그 손은 옥년이와 일본 대판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원서라. 네 졸업은 감축한다. 하하, 계집의 재주가 사나이보다 나은 것이로구나. 너는 미국 온 지 1년 만에 영어를 대강 알아듣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금년에 졸업을 하였는데 나는 미국에 온 지 2해 만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년에 졸업이라. 너에게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아니할 수가 없다. 옥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일본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말을 하여도 일본 말투가 많더라. 내가 그대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였으니 심히 고맙소. 하니 일본 풍속에 젖은 옥년이는 자기 습관으로 말하거니와 구씨는 조선에서 자란 사람이라 조선 풍속으로 옥년이가 아이인 고로 회라를 하다가 생각한즉 저도 또한 아이니라. 허허허허, 우리들이 조선 사람인즉 조선 풍속대로만 수작하자. 우리 처음 볼 때 네가 나이 어린 고로 내가 헤라를 하였더니 지금은 나이 16살이 되어 저렇게 체대하니 헤라하기가 참 서먹서먹하구나. 조선 풍속대로 하자면 아이를 보고 헤라하시기가 서먹서먹하셔요? 허허, 요절할 일도 많다. 나도 지금까지 장가를 아니 든 아이라 아이는 일반이니 너도 나더러 헤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 습적게 너도 나더러 헤라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더러 헤라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없겠구나. 그대는 부인이 계신 줄로 알았더니 미국에 오실 때 17세를 하셨으니 조선같이 혼인을 일찍 하는 나라에서 어찌하여 그때까지 장가를 아니 들으셨소? 너는 나더러 종시해라 소리를 아니하니 나도 마주 하오를 할 일이로구나. 허허, 그러나 말대답은 아니하고 딴소리만 하여서 대단히 신뢰하였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 부모가 내 나이 12살부터 장가를 들이려 하는 것을 내가 마다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나는 언제든지 공부하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장가 들겠다.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입에서 전내가 모락모락 나는 것을 장가 들이면 짐승의 자웅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음양배합에 낭만할 것이라. 그런 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짐승같이 제 몸이나 알고 제 계집 제 새끼나 알고 나라를 위하기는 고사하고 나라 재물을 도둑질하여 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뒤집혀서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다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연고라. 우리가 이 같은 문명한 세상에서 나와 나라에 유익하고 사회에 명예 있는 큰 사업을 하자 하는 목적으로 만리 타국에 와서 세공인을 갈아 반을 만드는 성령을 가지고 공부하여 남과 같은 학문과 남과 같은 지식이 나날이 달라가는 이때에 장가를 들어서 색계상의 정신을 허비하면 유지한 대장부가 아니라. 옥년아, 그렇지 아니하냐? 구씨의 활발한 말 한마디에 옥년의 근심하던 마음이 풀어져서 웃으며 저러한 의논을 들으면 내 속이 시원하오. 혼자 있을 때는 참. 말을 멈추고 구씨를 치어다보는데 구씨가 옥년의 근심 있는 기색을 언뜻 짐작하였으나 구씨는 본래 활발한 사람이라 시계를 내어 보더니 선뜻 일어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저벅저벅 내려가는데 옥년이는 의구히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보며 잊었던 근심을 다시 한다. 한숨을 쉬고 혼자 신세타령을 하며 옛일도 생각하고 앞일도 걱정하는데 뜻을 정치 못한다. 세월도 쉽구나. 일본서 미국으로 건너오던 날이
어제 같구나. 그렇듯 탄식하고 그 밤을 의자에 앉은 채로 새우다가 정신이 혼돈하여 잠이 들며 꿈을 꾸었더라. 꿈에는 8월 추석인데 평양 성중에서 제일 가는 명절이라고 와글와글 하는 중이라. 아이들은 추석 빔으로 새 옷을 입고 떡조각 실과게를 배가 톡 터지도록 먹고 억지로 숨을 쉬는 것들이 가로도 뛰고 세로도 뛴다. 어른들은 이 세상이 웬 세상이냐 하도록 술 먹고 주정을 하면서 한기를 쓸어 지나가고 검은 고출 양금채는 꾀꼬리 소리 같은 여청 시조를 어울려서 이 골목 저 골목 이 사랑 저 사랑에서 어디든지 그 소리 없는 곳이 없다. 성 안이 그렇게 흥치로 지내는데 옥년이는 꿈에도 흥치가 없고 비창한 마음으로 부모 산소에 다니러 간다. 북문 밖에 나가서 모란봉에 올라가니 고려장같이 큰 쌍분이 있는데 옥년이가 묘 앞으로 가서 앉으며 허리춤에서 능금 2개를 집어내며 하는 말이 여보 어머니 이렇게 큰 능금 구경하셨소? 내가 미국에서 나올 때에 사가지고 왔소. 1개는 아버지 드리고 1개는 어머니 잡수시오. 하면서 묘 앞에 하나씩 놓으니 호련히 쌍분은 간 곳 없고 송장 둘이 일어앉아서 그 능금을 먹는데 본래 살은 다 썩고 뼈만 앙상한 송장이라 능금을 먹다가 위아랫니가 못짝 빠져서 앞에 떨어지는데 박실 말려 늘어놓은 것 같은지라. 옥년이가 무서운 생각이 더럭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가위를 눌렸더라. 그때 날이 새어서 다 밝은 후이라. 이웃방에 있는 여학생이 일어나서 뒷간으로 내려가는 길에 옥년의 방 앞으로 지나다가 옥년의 가위 눌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남의 방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 망단한 마음에 급히 전기 초인종을 누르니 보이가 오는지라. 여학생이 보이를 보고 옥년의 방을 가리키며 이 방에서 괴상한 소리가 난다 하니 보이가 옥년의 방문을 여는데 문소리에 옥년이가 잠을 깨어본즉 난가 일몽이라. 무서운 꿈을 깰 때는 시원한 생각이 있더니 다시 생각하니 비창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무심 중에 나온다. 꿈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꿈을 믿어야 옳은가? 믿을 지경이면 어젯밤 꿈은 우리 부모가 다 이 세상에는 아니 계신 꿈이로구나. 꿈을 아니 믿어야 옳은가? 아니 믿을진데 대판에서 꿈을 꾸고 부모가 생존하신 줄로 알고 있던 일이 허사로구나. 꿈이 맞아도 내게는 불행한 일이요. 꿈이 맞히지 아니하여도 내게는 불행한 일이라.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꿈은 정녕 허사라. 우리 아버지는 난리 중에 돌아가셨으니 가령 친척이 있더라도 송장 찾을 수가 없는 터이라. 더구나 사고 묻히난 우리 집에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것은 그때 7살 먹은 불효의 딸 옥년이뿐이라. 우리 아버지 송장 찾을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 옥년이가 부모 생각은 아주 단념하기로 작정하고 제 신세는 운수되어 가는 대로 두고 보리라 하고 정신을 다듬어서 공부하던 책을 내어놓고 마음을 붙이니 2, 3일 지낸 후에는 다시 서책에 창미가 되었더라. 하루는 보이가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옥년의 방으로 오더니 그 신문을 옥년의 앞에 펼쳐놓고 보이의 손가락이 신문지 광고를 가리킨다. 옥년이가 그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얼굴은 빨개지고 웃음 반 눈물 반이라. 옥년이가 좋은 마음에 띄어서 광고를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았다가 또 광고를 본다. 옥년의 마음에 다시 의심이 난다. 일전 꿈에 모란봉에 가서 우리 부모님 산소에 갔던 일이 그것이 꿈인가? 오늘 신문지에 광고를 보는 것이 꿈인가? 한 번은 영어로 보고 한 번은 조선말로 보다가 필경은 한문과 조선 언문을 섞어 번역하여 놓고 보더라. 광고. 지나간 열 사흘날 황색신문 잡보에 한국 여학생 김옥년이가 암호학교 졸업 우등생이라는 기사가 있기로 그 유하는 호텔을 알고자 하여 이에 광고하오니 누구시든지
옥년에 유하는 호텔을 이 고백인에게 알려주시면 상당한 금으로 십류를 앙정할사. 한국 평안도 평양인 김관일 고백 헌수. 의심 없는 옥년의 부친이 한 광고다. 여보이, 이 신문을 가지고 날 따라가면 우리 부친이 십류의 상금을 줄 것이니 지금 갑시다. 내가 상금 탈 공은 없으니 상금은 원치 아니하나 귀양을 배행해서 부녀 서로 만나 기뻐하시는 모양을 보았으면 나도 이 호텔에서 몇 해간 귀양을 모시고 있던 정분의 귀양을 따라 기뻐하고자 합니다. 옥년이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여 보위를 데리고 그 부친이 있는 처소를 찾아가니 10년 풍상에서 서로 환영이 된지라. 서로 보고 서로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라. 옥년이가 신문 광고와 명함 한 장을 가지고 그 부친 앞으로 가서 남에게 처음 인사하듯이 대단히 서먹한 인사를 하다가 서로 분명한 말을 듣더니 옥년이가 7살에 응석하던 마음이 새로이 나서 부친의 무릎 위에 얼굴을 푹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데 김관일의 눈물은 옥년의 머리 뒤에 떨어지고 옥년의 눈물은 그 부친의 무릎이 젖는다. 예, 옥년아, 그만 일어나서 너의 어머니 편지나 보아라. 아니, 어머니 편지라니? 어머니가 살아있어? 무슨 변이나 난 듯이 깜짝 놀라는 모양으로 고개를 번쩍 드는데 그 부친은 제 눈물 씻을 생각은 아니하고 수건을 가지고 옥년의 눈물을 씻으니 옥년이가 그리 어려졌던지 부친이 눈물 씻어주는데 고개를 디밀고 있더라. 김관일이가 가방을 열더니 휴지 뭉치를 내어놓고 뒤적뒤적 하다가 편지 한 장을 집어주며 하는 말이 예, 이 편지를 자세히 보아라. 이 편지가 제일 먼저 온 편지다. 옥년이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 옥년이가 그 모친의 글씨를 모르는지라. 가령 옥년이가 정신이 좋으면 그 모친의 얼굴은 생각할지 모르거니와 옥년이 7살에 언문도 모를 때 모친을 떠났는지라. 지금 그 편지를 보며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어머니 글씨도 모르지. 어머니 글씨가 이렇던가요? 하면서 부친의 앞에 펼쳐놓고 본다. 옥년이가 그 편지를 보고 뼈가 녹는 듯하고 몸이 쓰러지는 듯하여 가만히 앉았다가 아버지, 나는 내일이라도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날개가 터졌으면 지금이라도 날아가서 우리 어머니 얼굴을 보고 우리 어머니 한을 풀어드리고 싶소. 네가 고국에 가기가 그리 바쁠 것이 아니라 우선 네가 고생하던 이야기나 좀 어서 좀 해라. 네가 어떻게 살아났으며 어찌 여기를 왔느냐. 옥년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하고 고쳐앉더니 모란봉에서 총 맞고 야전병으로 가던 일과 정상 군의의 집에 가던 일과 대판에서 학교에서 졸업하던 일과 불행한 사기로 대판을 떠나던 일과 동경 가는 기차를 타고 구한서를 만나서 절처봉생하던 일을 낱낱이 말하고 그 말을 마치더니 다시 얼굴빛이 변하며 눈물이 도니 그 눈물은 부모의 정에 관계한 눈물도 아니요 제 신세 생각하는 눈물도 아니요 구한서의 은혜를 생각하는 눈물이라.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불효의 딸을 만나보시고 기쁘신 마음이 있거든 구씨를 찾아보시고 치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일이가 그 말을 듣더니 그 길로 옥년이를 데리고 구씨의 유하는 처소로 찾아가니 구씨는 김관일을 만나보매 옥년의 부친을 본 것 같지 아니하고 제 부친이나 만난 듯이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은 옥년의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기쁜 것이나 다름없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요. 김씨는 구씨를 보고 내 딸 옥년을 만나본 것이나 다름없이 반가우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일이라. 김씨가 구씨를 대하여 하는 말이 간단한 두 마디뿐이라. 한마디는 옥년이가 신세 지은 치사요. 한마디는 구씨가 고국에 돌아간 뒤에
옥년으로 하여금 구씨의 기치를 받들고 백년 가양 맺기를 원하는지라. 구씨는 본래 활발하고 거칠 것 없이 수작하는 사람이라 옥년이를 묵끄러미 보더니 예 옥년아, 실제하였구나. 남의 집 처녀더러 또 해라 하였구나. 우리가 입으로 조선말은 하더라도 마음에는 서양 문명한 풍속이 젖었으니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해라 하기 불안하다. 하면서 구씨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구씨의 학문은 옥년이보다 대단히 높으나 영어는 옥년이가 구씨의 선생 노릇이라도 할 만한 터이라. 그러나 구씨는 서투른 영어로 수작을 하는데 옥년이는 조선말로 단정히 대답하더라. 김관일은 딸의 혼인 이야기를 하다가 구씨가 서양 풍속으로 직접 이야기하고자 하는 서술에 옥년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았더라. 옥년이는 아무리 조선 계집아이나 학문도 있고 개명한 생각도 있고 동서양으로 다니면서 문견이 높은지라 서슴지 아니하고 혼인 언론 대답을 하는데 구씨의 소청이 있으니 그 소청인즉 옥년이가 구씨와 같이 몇 해든지 공부를 더 힘써하여 학문이 유효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옥년이는 조선 부인 교육을 맡아 하기를 청하는 유지한 말이라. 옥년이가 구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년이는 공부를 힘써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의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세상의 제 목적을 제가 자기 하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 고안서와 옥년이가 나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구씨든지 옥년이든지 조선에 돌아오는 날은 조선도 유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학문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찬성하여 구씨도 목적대로 되고 옥년이도 제 목적대로 조선 부인이 일제히 내 교육을 받아서 낱낱이 나와 같은 학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니 생각하고 일변으로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 나라 형편 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생 의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구씨와 옥년이가 그 목적대로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후의 일이거니와 그날은 두 사람의 마음에는 혼인 언약의 좋은 마음은 오히려 둘째가 되니 옥년 낙지 이후에는 이러한 즐거운 마음이 처음이라. 김관일은 옥년을 만나보고 고안서를 사익감으로 정하고 구씨와 옥년의 목적이 그렇듯 기이한 말을 들으니 김씨의 좋은 마음도 측량할 수 없는지라. 미국 화성돈의 어떠한 호텔에서는 옥년의 부녀와 구씨가 솔밭같이 늘어앉아서 그렇듯 희낙락한데 세상이 고르지 못하여 조선 평양성 북문안의 개딱지같이 낮은 집에서 30전부터 남편 없고 자녀간에 혈육 없고 재물 없이 지내는 부인이 있으되 10년 풍상에 남보다 많은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 많은 것은 근심이라.